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 봅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자산 운용에 이어서 알펜루트 자산 운용에서도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환매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운용 자금을 지원해준 증권사가 계약을 잇따라 해지하자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건데요. 조슬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네. 이 알펜루트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요. 네, 알펜루트 자산운용에서 오늘 입장문을 내고 모두 3개의 펀드의 환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펜루트 A3 펀드가 567억 원, B3 펀드가 493억 원, 공모주 펀드 48억 원 모두 합해서 1,108억 원 규모입니다. 또 극단적인 최대값을 가정했을 경우 알펜루트 운용 측에서 환매가 중단될 수 있는 펀드는 이 1,100억 원 규모에 더해서 다음 달 말까지 총 26개 펀드 1,817억 원에 달하는 걸로 자체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2,3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었지만 여기서 회사 고유자금과 임직원의 출자금 400억여 원은 제외돼 환매 중단 가능 금액은 1,800억 원대로 산정됐다는 게 운용사 측 설명입니다. 일단 이번에 환매를 중단한 3개 펀드 외에 나머지 23개의 개방형 펀드 같은 경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환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예, 알펜루트가 환매 중단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한마디로 증권사들이 급격히 자금 회수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게 알펜루트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세대우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이렇게 3개 증권사가 총수익 수합 TRS 계약을 통해 운용 자금을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이 중 한투와 미래가 설 연휴 직전인 지난주 22일과 23일 이틀간에 400억 원 넘는 TRS 계약을 해지하고 상환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알펜루트 측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예. 구두 의지를 얘기했고 이제 환매에 대한 부분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지를 안 하면 그쪽에서는 이제 환매 입선을 통해 가지고 회수를 하게 되죠. 예, 조 기자, 이 알펜루트 측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앞서 그 라임과 우리는 다르다 이런 설명을 하던데 이거 어떤 근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알펜루트의 경우 자체 운용상의 이 부실이 부각된 라임과는 달리 예. 우리는 건실하게 운용을 해왔다 이런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증권사의 자금 회수가 이번 그 환매 중단의 결정적인 이유라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메자닌과 이 무역금융 같은 이 포트폴리오가 집중됐던 라임과는 다르게 우량 비상장 벤처기업 또 상장 전 지분 투자 이 프리 IPO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내왔었다는 게 해당 운용사 측의 입장입니다. 운용사 자체 자금과 임직원 자금을 고객 투자금과 함께 운용하고 있다면서 오늘 입장문에 직접 적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라임에서 알펜루트로 이 환매 중단 사태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태가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증권사들이 운용사들과 맺은 이 TRS 계약 해지가 앞으로도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라임과 이 알펜루트 같은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건 뭐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 방침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용사는 이 자금을 돌려주고 다른 곳에서 이를 메워야 하는 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개방형 구조로 짜여진 펀드 특성상 환매 요구가 빗발치면 펀드는 또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될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이 지난 금요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당초 올해의 주제는 화합과 지속 가능한 세계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인 성과를 자랑하는 무대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취재를 하고 돌아온 류정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류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만에 이 세계경제 포럼에 등장을 한다고 해서 사실 그 전부터 관심을 끌긴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뭐 자신의 성과, 경제적인 성과를 자랑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개막식에 참가해 축하 연설을 하고 또 떠나기 바로 직전 깜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두 연설에서 모두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자랑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면서 다보스 포럼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30분가량의 개막 연설에서 절반 넘게 본인의 경제적 성과를 늘어났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Since my election, America has gained over 7 million jobs, a number unthinkable
I wouldn't say it, I wouldn't talk about it, but that was a number that I had in mind. The projection was 2 million. We did 7, more than 3 times the government's own projections. The unemployment rate is now less than 3.5%, and at 3.5%, that's a number that is the lowest in more than 50 years. 네, 똑같은 내용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11월에 있을 재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어보니까 류 기자 얘기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포럼을 활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중국을 평가한 거에 대해서는 냉탕과 온탕을 좀 오갔는데요.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도 중국의 경제 규모보다 우리가 더 크다, 미국이 더 크다라며 견제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압박도 이어졌는데요. 중국과 인도가 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그들이 개도국이면 미국도 개도국이다라면서 WTO의 개혁을 촉구하면서 호베르트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으로부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여러 참석을 했죠. 어떤 내용, 주요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재계 인사들은 포럼에서 이제 세션에 참석하기도 하고 해외 기업인들과 면담도 진행하면서 다보스 포럼을 종횡무진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인사들과 만나서 해외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과 신사업을 찾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좀 듣고 이해하는 게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으로서 또 사회적으로 좀 준비하는데 이런 분들과 같이 얘기하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SK그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필두로 한 SK 계열사 사장들이 함께 했는데요. 최 회장은 연일 바쁜 일정으로 피로함이 역력한데도 직접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는 등 SK의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는 데 분주했습니다.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는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는 소셜 밸류 추구하고 같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저희도 고무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장관 처음으로 AMP 이사회에 위촉돼 다보스 포럼을 찾았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도 WTO 다자체제 복원을 위해 외교통상 이슈를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양자 면담을 진행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네, 류정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